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상대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경기력으로 밀리면서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대패고, 이 토트넘을 응원하고 계시던 많은 분들은 오늘 경기력을 보시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토트넘의 영광은 마치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토트넘의 경기력이 급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어제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2대1 경기는 그대로 골 기대값을 따른 그런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골 기대값은 0.83, 울버햄튼의 골 기대값은 2.03으로 결국에는 두 골 넣을 만한 팀이 두 골 넣었고 한 골 넣을 만한 팀이 한 골 넣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이 인터뷰를 살펴보면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어, 데이비스, 존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자면, 자, 일단 드레싱룸에서 이 마지막에 역전패를 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굉장히 늦은 시간대에 이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축구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선수들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헌신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다. 어쨌건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힘든 경기가 될 것이었다. 우리는 버틸 수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just take it. 그냥 받아들인다 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선수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단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경기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일단 위협적인 상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울버햄튼이 거의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경기였고, 토트넘이 가장 위협적이었던 전반 초반 잠깐의 반짝임을 보여준 이후에는 사실상 뭐 거의 공격적 위협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90분대가 지나서 두 골이 터졌죠. 후반 이제 막판 추가 시간 1분 그리고 추가 시간 7분 상황에 골이 터지면서 이 토트넘의 극적인 역전패, 토트넘이 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으니까 뭔가 그냥 그대로 되돌려받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늦은 시간에 터진 이 골이 토트넘의 어떤 사기를 확실하게 떨어뜨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비진에 문제가 생긴 토트넘, 어떻게 수비 라인이 이렇게 생겼는지 이거 뭐 거의 짜고 쳤다고 해도 이 정도의 라인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이어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런 상황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실망했냐라고 물어봤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그렇게 실망했는지는 일단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반전에 좀 아쉬웠다. 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특히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유연성 그리고 유동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공이 어차피 잘 패스가 되고 공격 전개가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백포어 중에 3명이 일단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팀 전체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이제 교체도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유동성, 그 뭔가 좀 이렇게 공이 잘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전반전의 분위기가 좀 좋았을 때 확실하게 좀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선수들이 그냥 뭔가 좀 보수적인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뭔가 좀 절제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라인업이 저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 부분도 선수한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구단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자, 일단 공격 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손흥민의 위치입니다. 72분 때 토트넘이 성공시킨 그런 공격 장면 중에 하나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받아가지고 호이비에르한테 연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굉장히 좋은 공격 장면으로 이어졌는데 바로 브래넌 존슨한테 이제 원터치 패스가 갔죠. 만약에 브래넌 존슨이 조금 더 체력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다라면은 여기서 오히려 이제 공을 더 몰고 가가지고, 아니 EPL에서 가장 빠른 선수인데 사실상 이 정도의 위치를 잡았으면은 이 공을 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매갈이 없는 이제 슈팅을 해버리면서 이 공격이 그냥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브래넌 존슨을 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은 이런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 바로 메디슨이 있어야 되죠. 최근 메디슨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제 이 축구라는 롤러코스터가 사실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e you in the new year. 새해에 보자. 야, 그러면 이제 메디슨도 적어도 1월까지는 빠져있다라고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서의 공격 작업도 문제긴 한데 지금 이 수비도 문제입니다. 수비가 어디서부터 문제냐면은 최전방에서부터의 수비가 문제입니다. 사실 예전의 경기들을 보면은 토트넘은 굉장히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방이 토트넘 진영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애초에 울버햄튼이 토트넘의 진영에 들어와서 공격을 시작하죠. 이 장면도 사실상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공을 받고서 공격을 전개 시작하는 이 기점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뭐 강력한 압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울버햄튼이 토트넘을 상대로 더 강력한 압박을 했고 그리고 결국엔 이 동점골이 토트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됐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적극적인 압박을 하지 못했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두 선수를 이야기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랑 다이어를 뒤에 놔두고 어떻게 공격적으로 앞으로 올라가냐 이것도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중인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비 라인을 유지하자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중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뭐 여튼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없고 다이어와 데이비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다이어, 데이비스 그리고 에메르송 그리고 뭐 브레난, 피에르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들 거의 선발로 나서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는 게 어려웠을 거다. 그런데 그래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토트넘의 방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열정적인 모습이 이 경기 전체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냥 이제 버티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선수들의 이름 다이어, 데이비스 그리고 사실은 뭐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토트넘의 방식에 맞지 않는 선수들이다 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티가 나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이 축구에서는 사실은 다이어나 데이비스 그리고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들이 약간 좀 안 맞죠. 그리고 에메르송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여튼 이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우리의 방식을 따르려고 했고 우리는 기존의 색깔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까? 사실은 레비 회장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울버햄튼은 그렇게 많은 찬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을 살펴보면은 토트넘은 빅찬스 하나 그리고 울버햄튼은 4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2개를 놓쳤기를 망정이지 사실상 토트넘이 더 큰 점수 차이로 질 수도 있었죠. 물론 비카리오가 몇 개 막았습니다. 비카리오가 몇 개 막아내기는 했는데 그런데 찬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울버햄튼이 너무 많은 찬스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공이 없을 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표인데 다이어의 영향력 보십시오 여러분. 조그만합니다. 너무 조그만하고 뭐 데이비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뭐 다이어, 데이비스 뭐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수비 장면에서 다이어나 아니면 데이비스의 어떤 영향력이 너무 약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로얄이나 포로는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통계적인 자료고 그나마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팬들이 좀 기뻐할 만한 부분은 이제 브레넌 존슨의 골이겠죠. 첫 번째 골이 터졌는데 이 부분이 좀 자신감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전방으로 공이 별로 안 간다는 거죠. 클루셉스키가 굉장히 재기발랄하게 이제 백힐로 내주고 그리고 이 공을 그대로 페드로 포로가 잡아서 크로스를 내준 거를 이제 그대로 브랜든 존슨이 마무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브랜든 존슨이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이 장면에서 마지막까지 버티지를 못했죠. 이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체력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어떤 축구에서 체력적인 부분이 확실히 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힘이 풀려버리고 그리고 교체가 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손흥민한테 공이 안 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공이 안 갑니다. 이 패스맵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되는 화살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데 자,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99번의 터치 그리고 85%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마
볼터치 90회, 그리고 뭐 패스 성공률 97회.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파팔 마타사르 오늘 일찍 교체당했는데, 그런데 뭐 패스는 36회, 근데 터치를 많이 기록을 못했어요, 생각보다. 미드필더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사르가 좀 말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확실히 어린 선수들은 좀 분위기를 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팀이 좋을 때는 확 올라왔다가 팀이 안 좋을 때는 사실상 이제 뭔가 좀 확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손흥민 선수의 터치를 살펴보면 단 38개. 풀타임을 뛰었는데 풀타임을 안 뛴 63분을 뛴 사르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안 오고, 그리고 이 와중에도 키패스를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못 받는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 생각나냐. 이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이 리그 첫 라운드에서 비긴 경기,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심지어 이때 당시에는 스쿼드가 풀 스쿼드였습니다. 반더벤, 로메로, 뭐 비수마, 손흥민, 메디슨, 뭐 있을 거 다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서 뛰지 않았다, 뭐 이 정도가 큰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도기도 있고 굉장히 좋은 팀원들을 데리고도 사실은 손발이 안 맞아서 2대2로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일단 주전으로 나서지 못했던 그런 선수들이고, 호이베르도 뭔가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공격 작업을 진행할 때 사실은 이 선수들의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적인 축구는 이제 공격수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최후방에서부터 중원, 그리고 이 공격수까지 전부 다 이어지는 공격 시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맥커터 잘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덜려면은 벤탄쿠르가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아무래도 선발로 못 뛴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벤탄쿠르가 호이비에르 자리에 들어오면서 이 미드라인이 조금 더 안정된다면은, 그러면은 혹시 모릅니다. 그리고 에메르송도 확실히 공격엔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수비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우도기와 비교를 했을 때 확실하게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우도기가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가주던 모습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에메르송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의 커버 범위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번 경기 리뷰를 올렸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세 수비수를 좀 시험 가동했으면 좋겠다. 데이비스와 다이어 이 체제로는 답이 없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쩌면은 이 18세 수비수인 필립스를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전방까지 공 배급이 수월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이게 맞죠. 그리고 심판의 파울, 카드 판정, 이거는 이제 너무 열받는 부분인데 따로 다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이어의 이 실점, 그리고 이제 주전 선수들의 출전 불가, 굉장히 크죠. 토트넘이 어떻게든 순위를 지켜야 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다른 댓글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일단 중요한 건 체력이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두 번 치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선 좀 불리하긴 했죠. 체력이 없었고 선수들이 잘 뛰지 못했고, 그리고 전환 패스가 아예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동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승점이 중요했다. 자, 지금 거의 비슷한 이야기시거든요. 순위를 지켜야 한다. 오늘 경기는 승점이 중요했다. 이런 댓글들이 이제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손흥민 밟은 애는 퇴장당했어야 했다. 퇴장당했어야 했죠. 순위표는 이제 무의미하다. 희망이 없다. 이분은 이제 아예 희망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100개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폭들 싸움 일어난 줄 알았다. 진짜 과했다. 마음이 아프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전술이 다 읽혀가지고 이젠 상대방이 대비책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다. 선수 보강하고 전술이 완벽하게 가다듬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1월 이적 시장을 한번 좀 기대해 볼 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75, 80분경부터는 사실은 공격을 맡기고 수비 구멍을 강화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내려앉아야 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미들 이하 다 B급인데 전략을 안 바꾼 감독 책임이 제일 크다. 전략을 안 바꾸고 지속적으로 이제 지키는 싸움을 안 했다. 어떻게 보면 승점 1점이라도 가져와야 했다. 아니면 이제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승점 3점을 지켰어야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1대0 상황 후방 막판에는 경기력 안 나오는 거 인정하고 걸어잠그기 했어야 하지 않나. 자,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댓글의 분위기를 보면은 토트넘은 일단 1대0으로 이기고 있었고 경기력이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지켰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막판 잠그기로 승점을 챙기는 영리함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오늘 경기만 보면 그게 맞습니다. 승점 3점, 그리고 지금 승점 1점을 따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맞죠. 그런데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 다가오는 1월 이적 시장,
그리고 사실상 이번 시즌에 이 주축 선수들이 한꺼번에 빠져버린 이 상황은 사실상 토트넘에게 굉장히 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의 1.5군, 그러니까 1군 선수들 말고 다른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이 토트넘이 원하는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뚝심이 사실상 누구한테 가장 큰 메시지를 전달하냐? 그러면 레비 회장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토트넘에서 지금 자원들이 부족하죠.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타일을 포기하면서 실리를 챙길까?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스타일로 밀고 나갈까? 라고 고민할 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조건 후자.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의 스타일로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태껏 레비 회장한테 이 정도의 메시지를 던진 감독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 스쿼드를 가지고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사르, 호이비에르, 비스마, 이 뒷라인이랑, 그리고 페드로 포로, 다이어, 데이비스, 에메르송, 이 수비 라인을 가지고도 만약에 이 경기를 이겼어요. 그리고 다음 경기도 승점을 좀 쌓았습니다. 그러면은 레비 회장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쁘지 않네? 괜찮네? 버텨지네? 그럼 힘들 때는 그냥 이 스쿼드로 버티고 좋을 때는 좋은 스쿼드로 승점 따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확률이 있습니다. 아니, 확률 정도가 아니라 레비 회장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적당히 하는 축구를 할 생각이 없고 무조건 이기는 축구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사실상 버티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토트넘은 이 얇은 스쿼드로도 지속적으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이제 레비 회장한테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추후에 토트넘에 오고 싶은 선수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스타일의 선수를 찾고 있다. 너가 데이비스 다이어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와라. 에메르송보다 너가 낫다고 생각하면 와라. 우리가 잘 될 때는 진짜 1, 2위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다. 근데 안 될 때는 이 모양이고, 만약에 이 선수들이 보강되면은 우리 우승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사실상 이 선수단 전체한테, 이 전 세계에 있는 유망주 선수들과 좋은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다이언이 이제 FA로 나가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나갈 것 같고, 그리고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땐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점점 더 정리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감한 정리는 토트넘의 개혁에 가장 필요했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한테 당장 공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길게 보시면 이번 1월 이적 시장 이후, 그리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는 토트넘이 훨씬 더 좋은 스쿼드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토트넘을 일단 좀 견뎌보겠다라는 생각이고, 당장의 희망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이제 벤탄쿠르가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도기가 돌아오는 것, 이 두 부분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셀소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수비진에는 다이어와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현재 상태는 깨진 항아리다. 토트넘의 현재 상태는 깨진 항아리고,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더 부어야 됩니다. 물을 더 붓는 것만이 답입니다. 이 구멍보다, 그러니까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구멍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손흥민 선수는 콸콸콸 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봅시다. 페드로 포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약한 자들만이 포기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약한 자죠.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번 시즌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상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